어머니의 농사일을 돕던 성실한 시골 소년, 밤낮 없이 밑바닥을 전전하며 가수의 꿈을 키웠던 가슴 절절한 무명 배우. 하지만 그는 34살의 나이에 총사령으로 생을 마감한 중국 연예계 최초의 사형수인데요. 과연 이 성실했던 시골 소년에게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의 삶이 어디서부터 뒤틀리기 시작했는지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1990년 5월 1일 중국 산시성 셰냥시의 작은 행정구역인 싱핑시에서 태어난 장이양. 그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결국 학업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학교를 중퇴해야 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곧바로 차가운 사회 전선에 뛰어든 그는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것조차 버거운 흙수저 청년이었는데요. 방과 후에는 또래 아이들처럼 골목을 뛰어노는 대신 지친 어머니를 도와 묵묵히 농사일을 하고 집안일을 거들며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던 착하고 효심 깊은 아들이었습니다. 주변 이웃들은 모두 이 소년을 칭찬했고 그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할 줄 알았습니다. 식당에서 밤낮 없이 접시를 나르는 웨이터로 일했고 매일 기계처럼 똑같이 돌아가는 공장 조립 라인에서 부품을 조립하기도 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고 위험천만한 건설 현장에서는 무거운 벽돌을 옮기는 짐꾼으로도 하루를 보냈죠. 그렇게 거칠고 고단한 밑바닥 삶을 살면서도 그가 끝까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음악이었어요. 학창 시절 음악 시간이 되면 선생님은 항상 이 소년에게 나와서 반 친구들을 위해 노래를 불러달라고 부탁하곤 했죠. 독학으로 작곡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2007년 우연히 말해준 사람이 있을까라는 발라드 곡을 듣게 됩니다. 애절한 멜로디와 쓸쓸한 가사는 청년의 심장을 강하게 때렸고 그는 어떤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가수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장희양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노래 경연대회에 참가하며 문을 두드렸어요. 그러던 중 기적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무술 영화의 전설인 용쟁호투와 정문문에 참여했던 홍콩의 유명 영화감독 리원룡의 눈에 띄어 그의 제자로 들어가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인데요. 거장의 밑에서 예술적 기반을 다지던 그에게 마침내 인생을 뒤바꿀 결정적인 서막이 열립니다. 2012년 4월 친형인 장타오의 권유로 장희양은 지역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빼어난 운동신경과 특유의 활기찬 성격으로 부딪힌 끝에 최종 3위라는 높은 성적을 거두게 되어서 마침내 연예계에 서서히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5년 6월 19일 그는 규제라는 예명으로 첫 앨범을 발표하며 가수로 정식 데뷔를 합니다. 이후 각종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을 종횡무진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고 2018년에는 영화 용의 영혼의 주연 배우로 발탁되면서 배우 커리어까지 쌓아 올렸습니다. 그 다음 해 장희양은 영화인들의 꿈의 무대 중 하나인 진상상 시상식에서 신인 나무상을 수상하게 돼요. 비록 대중적 인지도가 낮아서 현지에서는 18선 배우로 불리기도 했지만 평단은 그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죠. 기세를 몰아 2021년에는 영화 꿈을 쫓는 자에서 주연을 맡은 것은 물론 본인이 직접 감독과 각본까지 맡으며 천재적인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커리어의 정점을 찍은 가히 전성기라고 부를 만한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연예인으로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무렵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한 사람이 그의 삶에 등장합니다. 바로 장나라는 소녀였어요.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사교 활동 자리였습니다. 장희양은 자신이 연예계 활동을 하며 쌓은 인지도와 예술가라는 화려한 타이틀을 이용해 어린 장나에게 접근했어요. 세상을 잘 모르던 순진한 학생이었던 장나는 성인 남성의 달콤한 말과 화려한 배경에 이끌려 교제를 시작하게 되죠. 하지만 이 만남의 시작 자체가 비극의 출발이었습니다. 당시 장희양은 31살의 엄연한 성인이었고 장나는 겨우 16살의 파릇파릇한 미성년자, 중학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무려 15살이라는 비정상적인 나이 차이를 극복하려는 듯 장희양의 마음속에는 서서히 왜곡된 집착이 들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장나와의 관계는 피폐함을 넘어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장희양은 심각한 통제욕과 과도한 편집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여자친구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거나 결별을 언급할 때마다 장희양은 극도로 폭력적인 성향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장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 들었고
관계에 숨이 막힌 장나가 헤어지자고 말할 때마다 너랑 헤어지면 난 그 자리에서 자살하겠다며 끔찍한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성실하고 다정한 예술가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통제 불능 광기의 본색이 드러났던 거죠. 2022년 2월 26일, 장나는 결국 이 끔찍한 집착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마지막 이별 통보를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살인마의 잔혹한 덫이었어요. 장희양은 장나의 생일 파티를 열어주겠다는 거짓말로 그녀를 안심시킨 뒤 오후 6시쯤 함께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싱핑시 식리로에 위치한 외딴 사육장 근처의 어둡고 깊은 숲속이었습니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이별 문제로 격렬한 말다툼을 벌였어요. 끝내 장나의 마음을 돌릴 수 없음을 깨닫자 장희양은 미리 준비해온 접이식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곤 16살 소녀의 목을 향해 무참히 휘둘렀습니다. 장나의 왼쪽 경동맥과 경정맥, 기관지와 식도가 순식간에 완전히 손상되었습니다. 뿜어져 나온 혈액이 기관지를 막았고 장나는 과다출혈과 질식으로 그 자리에서 고통스럽게 직사하고 말았습니다. 범행 직후 그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숨진 장나의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여 유기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쯤 죽은 장나의 핸드폰을 챙겨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죠. 몸에 묻은 피를 깨끗이 씻어내 증거를 인멸한 그는 다시 밖으로 나가서 저수지에 장나의 핸드폰을 던져버립니다. 다음 날인 2월 27일,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희양은 한 호텔 객실로 도망쳐 범행에 사용했던 칼로 자살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피를 흘리며 쓰러진 그는 호텔 직원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마친 후 기다리고 있던 공안에게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완벽한 계획범죄의 전말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법원은 그에게 자비 없는 엄벌을 내렸습니다. 2년 동안의 재판 끝에 2024년 12월 18일 항소심과 최고인민법원은 원심을 확정하고 판결 당일 즉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과거 중국은 민간인 사형수에게 주로 약물 주사형을 집행해 왔지만 시진핑 지도부의 강력 범죄 엄벌주의 기조에 따라 장희양에게는 이례적으로 총사령이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향년 34세. 현역 연예인 신분으로 총살당한 중국 사법 역사상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형 집행 딱 3개월 후인 2025년 3월 그가 생전에 촬영했던 영화 해우 음성관이 중국 극장에 버젓이 개봉한 것입니다. 본래 중국 당국은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 분량을 전면 삭제하는 블랙리스트 제도를 운영하지만 장희양은 인지도가 낮은 배우였기에 당국의 감시망에서 빠져나가 편집 없이 그대로 상영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이에 분노한 중국 네티즌들은 검열 당국의 무능함을 거세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를 돕던 성실했던 청년, 그리고 비정상적인 소아성애적 집착이 불러온 끔찍한 잔혹 범죄로 끝난 장희양 사건. 어린 소녀의 삶을 짓밟은 자에게 내려진 엄중하고도 피할 수 없었던 인과응보의 비참한 결말이었습니다.